Bonjour!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초보회화 12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 자, 제목에 뭐라고 써있나요? 생일 축하해요 라고 써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하는 표현,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 라고 대답하는 표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랑스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12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를 알자. 자, 우리 오늘의 주제 어떤 표현? 생일 축하하기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아주 간단한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불어로 여러분 생일 축하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읽을까요? Joyeux anniversaire. 한 번 더. Joyeux anniversaire. 한 번만 더 해볼까요? Joyeux anniversaire. 그쵸? 보시면 제가 여러분 리에종 연음을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서 했네요. Joyeux anniversaire 아니고 Joyeux anniversaire 라고 읽었습니다. 자, 우리 그 스마트폰 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요. anniversaire 자체가 원래는 기념일이라는 뜻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기념일을 말할 때는 생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joyeux 자체가 즐거운 이란 뜻이거든요. 즐거운 생일 되세요 라는 표현이니까 생일 축하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joyeux 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또 다른 이 축하 표현, 그죠? 인사 표현이 있는데 그게 또 뭘까요? joyeux Noël 이라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joyeux와 여기 사용되는 joyeux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 있죠. 그죠?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도 불어로는 joyeux anniversaire, joyeux anniversaire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joyeux anniversaire 자체만 해도 생일 축하해 또는 생일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Joyeux anniversaire. 한 번 더. Joyeux anniversaire. 한 번 더 읽을게요. Joyeux anniversaire. 그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요 발음이 조금 어렵죠? 한글로 써드리면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Joyeux anniversaire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글로 발음 써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한국말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프랑스 스타일의 그죠? 프렌치 악센트를 정말 진짜 프렌치 악센트를 갖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면 이 단어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연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글로 써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 오늘의 이 joyeux 자체가 조금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요것만 제가 예외적으로 적어드렸습니다. joyeux anniversaire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생일을 축하해 줬다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유명한 문장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해요? Merci beaucoup. 한 번 더. Merci beaucoup. 그쵸? 그 멸치볶음과 발음이 비슷하다 라고 해서 그 우스갯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로 이 문장이죠. Merci beaucoup. 그쵸? 여러분들은 이제 프랑스 사람처럼 멸치볶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Merci beaucoup. 한 번 더. Merci beaucoup. 그쵸? 그래서 요까지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이어서 Merci beaucoup.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프랑스 사람처럼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의 주제 표현은 빨리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말해보자 one 들어가서 바로 우리 wou를 사용해서 생일을 축하하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또 대화를 구성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Joyeux anniversaire, Monsieur Pelli. Oh, merci beaucoup, c'est très gentil. Qu'est-ce que vous faites aujourd'hui? Je dîne avec ma famille. C'est notre tradition.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Joyeux anniversaire, Monsieur Pelli. 따라해보세요. 그 다음 문장 갈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갈까요? Oh, merci beaucoup. 따라해보세요. 그 다음 문장, c'est très gentil. 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 갈게요. Qu'est-ce que vous faites aujourd'hui? 여기까지 끊을게요. Je dîne avec ma famille. 그 다음 문장, c'est notre tradition. 네, 잘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Joyeux anniversaire, Monsieur Pelli 라고 해서 이 사람은 펠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네요. 자, 생일 축하드려요, 펠리 씨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Oh, merci beaucoup.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그쵸? Ah, merci beaucoup. 그 다음에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C'est très gentil 라고 그랬어요. C'est gentil 무슨 뜻이에요? 친절하시네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tré가 들어갔으니까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Merci beaucoup, c'est très gentil 이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앉아있다가 너 이거 좀 갖다 줄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너 케이크 좀 갖다 줄까? 라고 하면 Oui, merci, c'est gentil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고마워, 너 친절하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한국말로 너 친절하구나 라는 표현을 잘 하진 않고 착하네 뭐 이 정도인데 착하다기보다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행동 자체가 친절하고 조금 매너 있을 때, 그쵸? 고마울 때 맥시 뒤에 붙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c'est gentil 또는 c'est très gentil 라는 표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c'est très gentil.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쵸? 뭐예요? 이거 우리 직업 얘기할 때 배웠던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그쵸?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는 생략되었죠. 그런 표현.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 하세요? 라는 표현이었다면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너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언제?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today를 불어로는 aujourd'hui 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자, 어떻게 끊을까요? aujourd'hui. 자, ui 발음 유의하시라 그랬어요. aujourd'u가 아니라 dui까지 발음해야 된다 그랬죠? aujourd'hui. 그렇죠? aujourd'hui. 그렇죠? 앞에 여기다가 강세를 두셔야지 조금 발음하기는 편해요. aujourd'hui. 그쵸? 뒤에가 주르륵 따라오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aujourd'hui. 그쵸? 그래서 Qu'est-ce que vous faites aujourd'hui? 오늘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Qu'est-ce que vous faites aujourd'hui? 그쵸?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생일이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할까 해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네요. Je dîne avec ma famille. 그쵸? dîne 자체가 dîner 동사예요. 저녁을 먹다. 누구랑? with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랑? my family. 그쵸? ma famille. 그쵸? 이가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이처럼 발음되죠. ma famille. ma famille이 아니라 ma famille처럼 발음하셔야 되죠. 우리 가족이랑 같이 저녁을 먹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 더 붙였네요. 뭐라고? C'est notre tradition. tradition, 전통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 가족들은요, 생일날은 항상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나 보네요. 그게 바로 전통인가 봐요. 그래서 c'est notre tradition. 우리의 전통이죠. 우리 집 전통이에요. 라고 말을 했네요. 자, 어려운 표현은 없었습니다. 우리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갑니다. Joyeux anniversaire, Monsieur Pelli.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문장 여기까지 끊을게요. Oh, merci beaucoup. 그 다음 C'est très gentil. 그 다음 Qu'est-ce que vous faites aujourd'hui? 그 다음 Je dîne avec ma famille. 그 다음에 C'est notre tradition.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해서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대답해주는 표현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말해보자 2 편하게 우리 뚜를 활용해서 생일 축하하는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생일 축하한다 라는 표현은 아까 우리 wo를 사용하는 대화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일을 맞은 친구의 그쵸? 선물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Je vais chez Mina ce soir. C'est son anniversaire. Oh, c'est la fête d'anniversaire. Tu achètes un cadeau? Oui, le nouvel album de BTS. Elle adore BTS.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한 문장씩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갑니다. Je vais chez Mina ce soir. 따라해보세요. 그 다음 문장 C'est son anniversaire. 그 다음 문장 Ah, c'est la fête d'anniversaire. 그 다음 문장 갈게요. Tu achètes un cadeau? Oui, le nouvel album de BTS. 마지막 문장 Elle adore BTS. 네, 잘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쵸 그런 이름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갈게요. 일단 처음에 우리 이 표현 그쵸 aller chez 누구누구라고 하면 누구누구네 집에 가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aller chez Mina라고 했으니까 미나네 집에 오늘 가는 건데 언제? Ce soir 이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을 우리 불어로 ce soir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저녁에 미나네 집에 가. Je vais chez Mina ce soir. 나 오늘 저녁에 미나네 집에 가. 왜 가요? C'est son anniversaire라고 했어요. 리에종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son anniversaire가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 son anniversaire처럼 읽어요. 그죠? C'est son anniversaire라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걔 생일이거든.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C'est la fête d'anniversaire라고 했어요. anniversaire, 생일의 fête, 파티네요. 생일 파티 하는구나 라고 하면 되죠. c'est la fête d'anniversaire라고 했어요. 뒤에 얘가 오기 때문에 fête인데 원래 발음은 fête d'anniversaire처럼 얘가 약간 이어져서 소리가 나긴 납니다. 읽을 때는. 그런데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죠. 그래서 c'est la fête d'anniversaire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Tu achètes un cadeau라 그래서 선물을 acheter 동사예요. 그쵸? 그래서 선물 사는 거야?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생일 파티에 가려면 친구 생일 선물을 하나 사가야 되죠. 그랬더니 뭐를 사간대요? 되게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Oui, le nouvel album de BTS 라고 했어요. 자, BTS 누구예요? 그쵸?
이제는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K-pop, 그죠? 보이밴드 아이돌 그룹인 BTS죠. 방탄소년단. 이 사람도 방탄소년단의 팬인 것 같네요. 얘와 미나가 둘 다. 그죠? 요즘 방탄소년단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없겠죠. 방탄소년단은 누구나 좋아하는, 그죠? 아이돌. 저도 그 영상을 되게 많이 보는데, 이 덕질을 할 때 참 행복해지긴 하는데, 이 한번 그 덕질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걸 중간에 이렇게 제어가 안 돼서 잘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덕질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절제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참입니다. 저는 이런 이제 아이돌을 저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아이돌 분들을 보면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어쩜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 알고, 그죠?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잘 알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저런 에너지가 참 저렇게 어린데도 참 멋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돌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아 성찰의 어떤 계기가 된달까요? 역시 그쵸, 배움은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BTS라고 하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BTS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니셜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제 고유명사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기 때문에 BTS라고 읽어야 된다. Le album de BTS라고 해야 된다. 또는 이게 어차피 딱딱딱 다른 거니까 앨범 de BTS라고 해서 불어식 알파벳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약간 나눠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더 BTS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불어식 알파벳으로 읽었는데 BTS라고 발음을 하더라도 똑같이 읽으시면 되죠. Le nouvel album de BTS라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Elle adore BTS라고 할 때도 그냥 BTS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에 뭘 샀어요? 앨범이에요. Le nouvel이니까 새로운 앨범을 샀다라고 했어요. 옛날 같으면요, 여러분 얘는 그냥 Le nouveau CD라고 했을 거예요. CD.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사실 이 CD라고 말하지 앨범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앨범이라고 하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워낙 그런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외래어를 다 이제 바꾸기가 너무 많고 그죠?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외래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앨범, 가수들의 앨범이라는 표현도 그쵸, 우리는 원래 음반이라고 했지만 앨범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앨범이라고 많이 써요. 이 외래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얘는요, 남성형이기 때문에 원래는 남성형 새로운 형용사는 뭐예요? nouveau였죠. 그쵸? 그런데 앨범의 아가 모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남성체 2형 형용사라고 하는 nouvel albu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nouvel album처럼 읽어주셔야 돼요. nouvel album de BTS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BTS CD를 그쵸? 샀네요. 새로운 음반을 샀어요. 새 앨범을 샀는데 Elle adore 왜냐하면 BTS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쵸? 완전 광팬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adorer 동사는 우리 aimer 동사보다 더 강력한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aimer, adorer, préférer 동사가 있었다면 그때 사용했던 adore 동사를 썼기 때문에 친구의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앨범을 선물을 샀네요. 그렇죠? 방탄소년단 좋아하니까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대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Je vais chez Mina ce soir. 따라해보세요. C'est son anniversaire. C'est la fête d'anniversaire. 그 다음, tu achètes un cadeau. 그 다음에 이번엔 BTS로 읽어볼게요. Oui, le nouvel album de BTS. 그 다음 마지막, elle adore BTS.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 말고 다른 가수를 좋아하신다. 그럼 여기다가 다른 가수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Le nouvel album de Seventeen, 그렇죠? Le nouvel album de Red Velvet, Le nouvel album de EXO 이런 표현을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Elle adore BTS 대신에 Elle adore Seventeen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면 Elle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요? Je, 내가 좋아한다 라는 표현 쓰면 되죠. 왜? Je adore 라고 하려고 했더니 apostrophe 됐어요. 그래서 j'adore 라고 한다고 했죠. j'adore 예를 들어서 EXO 이렇게 쓰시면 되죠. j'adore EXO 또는 j'adore IU 이런 표현 쓰시면 됩니다. 아이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아이돌을 이름을 부르는 게 지금은 이제 대부분 그 고유 명사기 때문에 그걸 다 쓰긴 쓰는데 너무 긴 이름이나 약간 아이돌 2세대 정도의 아이돌 이름은 약간 그 이니셜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SNSD 약자죠?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를 불어로는 SNS대라고 읽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발음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SNS대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광팬인 경우에는 소녀시대 또는 Girls'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알기도 알지만 대부분 많은 기사에서 보면 SNS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얘는 뭘까요, 여러분? TVXQ 뭘까요? 동방신기를 TVXQ라고 합니다. 얘도 아마 제 생각에는 발음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서 이런 이니셜을 썼었던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발음만을 나눠서. 그래서 동방신기라고 잘 안 하고요. TVXQ라고 말을 그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보고 아무리 봐도 동방신기 기사인데 이상한 거예요, 이 표현이. 왜 동방신기라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옛날부터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TVXQ라고 쓴다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약자를 쓴다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그런 이름 자체를 그대로 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표현을 다지자 넘어갈게요. 축하하는 표현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는 우리 joyeux anniversaire 라고 해서 생일 축하해요, 즐거운 생일을 보내세요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걔는 생일에 간주되는 표현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혹시 내가 축하를 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승진, 그죠? 졸업, 입학 이런 것들을 축하해주고 싶을 때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요. 바로 이 단어. Félicitati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Félicitation 한 번 더. Félicitation 한 번만 더 해볼까요? Félicitation 그쵸?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잘해서 너무 축하해요 라는 표현으로 그냥 쓰시려면 Félicitations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뭐를 축하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승진을 축하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 이 Félicitations 뒤에다가 pour 하고 축하해주고 싶은 것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Félicitations pour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을 축하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프로모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프로모션이라는 건데 다양한 표현으로 물론 프랑스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이 승진을 말할 때는 la promo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승진을 축하드려요 라고 하려면 Félicitations pour la promo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축하해주고 싶은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축하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축하해요 라고 하려면 Félicitations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무엇을 축하해요 라고 하려면 Félicitations pour la promotion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조금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merci beaucoup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merci beaucoup 또는 merci 이것만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넣을게요. 얘는요, remercier라는 동사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 포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je vous remercie 라고 하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공손하게. 또는 정말 내가 고마워할 일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je vous remercie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특히 뭐 이메일 같은 거 쓸 때는 merci beaucoup 쓰기도 하지만 je vous remercie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천만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그 대답이 뭐가 있어요? 뭐 약간 이런 대답이 있죠. 아니에요, 뭐 됐어요,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되게 겸양을 떠는 표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걸 불어로 그대로 non, 뭐 non, c'est pas vrai 뭐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고마워하는 표현을 얘가 받지를 않네? 라는 표현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라고 했을 때 천만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현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요. de rien 한 번 더. de rien 한 번만 더 할까요? de rien 그쵸? 얘 발음 좀 어려워요. R가 가장 앞에 있어서 그래요. de rien 붙여서 de rien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얘는요. 천만에 해서 조금 가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만에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je vous en prie 한 번 더 je vous en prie 그래서 리에종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je vous en prie가 아니라 je vous en prie 라고 하면 천만에요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요. je vous en prie 라고 하면 정말 괜찮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erci beaucoup 라고 했을 때 je vous en prie 그러면 별거 아닌데요 뭐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de rien 이렇게 되면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조금 더 캐주얼하고 내가 고맙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괜찮아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느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요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그 용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프랑스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시게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merci beaucoup 라고 대답 누가 나에게 얘기하면 대답을 de rien 또는 je vous en prie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표현 자체를 뜰을 사용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je t'en prie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똑같은 뜻인데요. 부 대신에 떵이니까 je t'en prie 라고 하면 je vous en prie 보다는 조금 캐주얼한 표현이죠. 조금 친한 사이에 쓸 수 있는. 그래서 je vous en prie, je t'en prie 별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 번씩 저랑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 감사합니다. Merci. 정말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감사를 표합니다. 공손하게. 어떻게? Je vous remerci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사를 했으니까 받아줘야 돼요. 천만에요. 첫 번째 거. de rien. 그렇죠? 두 번째 거. je t'en prie 한번 가볼게요. je t'en prie.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에 거. je vous en prie.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면 내가 이제 천만에요 라고 꼭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 오늘 12강을 통해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는 표현들, 대답하고 이런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봤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 1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1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À la prochaine!